저희 회사는 그 2012년 5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독일어로 창조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샤픈고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이디어에 기반한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그 차량과 관련된 제품들을 약간 센서류라든가 그 IT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추후로는 뭐 여행이라든가 레저, 그리고 IT와 관련된 또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을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진행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IT가 발달하고 제조업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IoT라 그래서 제조업과 IT가 다시 합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베이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좀 테스트적인 성향들이 강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년 반 동안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체득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2년 반 과정 동안 한 개의 프로젝트가 나왔던 과정들이 최근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약 6개월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도 직장을 옮겨 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너 3개월짜리 인생이냐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상처를 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그 창업에 대한 DNA가 좀 꿈틀꿈틀 거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직장이 아시는 것처럼 바텐더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은행원이 됐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조트를 운영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창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텐더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객과의 소통 부분, 또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부분들이 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식이 되고요. 또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을 운영해봤던 경험들이 또 역시 회사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은행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금융이라든가 회계에 대한 지식들이 역시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 일들을 하면서 구축했던 네트워크들이 활용되는 것은 또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내 삶의 폭이 많이 넓어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것들을 사업화해야 되겠다는 욕구를 강하게 좀 부여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해외 출장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주로 전시회를 나가게 되죠. 근데 전시회에 나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학부에서 본 마이스라든가 전시 컨벤션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그 배운 내용들을 내가 무슨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내용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 3, 4년 동안 배웠던 호텔 관광 경영에서 배웠던 그런 국제적인 예절이나 에티켓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적 차이죠.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대기업 임원이 식사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흔히 그 미국제 소스를 달라고 했다가 그 계약이 파기된 사례가 신문을 통해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스테이크에 얹는 소스가 가장 그 주부가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거기에다 대고 인스턴트 소스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망가진 거죠. 그런 것처럼 국제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특히 해외 바이어들한테 자주 듣는 소리가, 너네 동양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미스터 권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고 영어는 잘 못하지만 현지인 같은 매너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배웠던 과정은 그 학부 3년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지금도 그런 내용들을 좀 훑어보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굉장한 세련된 요소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사업 같은 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난 절대 평범하게 직장인 생활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상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직종을 이렇게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거기서 용솟음치는 아이디어라던가 이걸 어떻게 현실화 시켜 봐야 되겠다는 것들을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체계와 절차상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바로 실행에 한번 옮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약 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2년 8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간 개발비가 약 6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조달했냐는 문제인데, 외부 투자 없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내 신념과 사업 계획서 하나 외에는 없거든요. 이 사업 계획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중기청이나 중진공이나 테크노파크라든가 이 청년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들이 요즘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창업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갔을 때 담당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3년치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창업자가 3년치 재무제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시스템적인 거나 인식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사업 계획서 하나 가지고 5천에서 1억 정도의 시드머니는 금세 이렇게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창업을 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시고, 내가 언제쯤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아이템을 과연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들을 평소에 좀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학부를 제가 1년을 단축을 했죠. 그 1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행정과 직원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왜 이건 안 되냐, 계절학기 과목을 더 개설해달라 하는 괴롭혀 드렸는데, 사실 학부 때도 휴학을 몇 번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휴학을 했기도 했고요. 그때 우리 담당 교수님이 와서 말리기도 하셨고, 또 대학원 때도 휴학을 한 2번 정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한번 조기적으로 하고 나니까, 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서 내가 1년을 단축시켰는데 이건 못하랴? 혹은 야, 학부도 조기적으로 했으니 대학원도 좀 더 줄여보자. 이런 욕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1등을 해본 사람만이 또 1등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을 밟아본 사람들이 밟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동기가 많이 됐고, 실제로 제 동생에게도 이 사이버 대학교를 이제 권해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동창이 됐거든요. 근데 동생도 3년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롤모델로 보여줘서 또 직원들 중에 일부도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조기 졸업하기 위해서 계절학기를 열심히 듣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면 일도 잘하고 삶을 좀 의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동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업을 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차피 학부에서 배운 거, 대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 넣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 학부 과정은 내가 기업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훌륭한 작물로 클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요. 씨앗을 뿌릴 때 이 종자 자체가 허약하고 병들면 그 결과물 자체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던 간에 자기 체제를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있을 자기의 미래 꿈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한 역량과 네트워크와 그런 자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텔 관광경영학교를 나왔고 최초에는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도 호텔 관광경영학과 수업 중에 경영학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적성을 찾았고 MBA 과정을 밟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MBA 과정 중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이 중복되는 과정, 그 과목들도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들이 다 또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텔 관광경영학과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내가 5년 후에 뭐 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5년 후에 내가 뭐 할지 확신 서지 않다면 지금부터 뿌리는 씨앗의 그 크기에 따라서 5년 후에 볼 수 있는 사물이 훨씬 넓어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선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끌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